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드라마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보통은 뭐 미니 시리즈죠. 요즘 이제 주말 드라마로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 미니 시리즈가 금토 드라마, 토일 드라마로 편성되기 때문. 예전에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였는데, 그렇지만 진정한 드라마의 꽃은 연속극이죠. 근데 연속극이 요즘에 상당한 위기예요. 연속극이 그 전성기 때는 일일 연속극, 아침 연속극, 주말 연속극 다 인기가 많았고, 특히 이제 일일 연속극이나 주말 연속극은 9시 뉴스 전에 배치되기 때문에 일일 연속극 시청률이 잘 나오면 그 방송사 메인 뉴스도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그러던 시절에서 지금은 뭐 9시 뉴스라는 게 KBS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흐트러졌지만, 예전에 굉장히 그래서 연속극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나 KBS 주말 연속극이죠. KBS 주말 연속극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대 시청률이 기본, 대박이라고 하려면 40%를 넘겨야지 대박이라고 쳐줄 정도였어요. 역대급으로 보면 첫사랑, 젊은이 양지는 60%를 넘겼어요. 그리고 목욕탕집 남자들, 야망의 전설은 50%를 넘겼어요. 근데 다 60% 50%를 넘겼던 드라마들은 사실 90년대에 방영된 드라마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약이다 할 수도 있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했던 하나뿐인 내 편, 비교적 최근인데 이 드라마도 49.4%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50%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뿐인 내 편이 KBS 주말 연속극의 마지막 40%대 드라마였어요. 약간 그런 게 한번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내 편이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다 30%대가 40%를 넘지 못했고, 그래서 위기인가 싶었다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방송됐던 신사와 아가씨가 다시 또 38.2%를 찍으면서 다시 40%대 가나 했었는데, 이 드라마 이후로는 한 편도 30%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피크를 찍은 다음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보면 뭐 이제 20%대 초반, 뭐 진짜가 나타났다가 23.9%, 효시민의 각도도생이 22.1%, 미녀와 순정남이 21.4%다 이렇게 20%대 초중반으로 지금 KBS 주말 연속극의 시청률이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토일 드라마나 금토 드라마한테 일일 시청률 1위 자리를 뺏기기도 하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주말 연속극이 무조건 1등이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왔죠. 이 이제 주말 연속극이라는 게 처음 언제 생겼을까요? 처음 생긴 건 1976년 TBC 주말 연속극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TBC가 KBS와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TBC 주말 연속극이 KBS 주말 연속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1980년 9월 달에 시작된 TBC 주말 연속극이 한진이 정윤이 주연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하다가 12월 달에 언론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12월 6일 방송부터는 KBS 주말 연속극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28일인가에 종영을 했거든요. 이 축복이라는 드라마 한 편인데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TBC의 마지막 주말 연속극이었고,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는 KBS의 첫 번째 주말 연속극이 된 거죠. 기구한 운명의 드라마였죠. 그 이후로 이제 KBS 주말 연속극이 시작돼가지고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이게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흐름이 이어졌는데 지금 많이 무너졌고, 신사와 아가씨를 할 때까지 그 원칙이 지켜졌거든요. 기본은 30%, 대박은 40%, 이게 지켜졌는데 그 이후로 30%대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시절은 1980년부터 신사와 아가씨까지였는데 40년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계속 시청 30%대 유지하는데 딱 두 편이 30%를 못 넘겼어요. 하나가 2006년에 방송됐던 인생이여 고마워요, 19.9%였어요. 그리고 2015년에 방송됐던 파랑새집이 27.5%였어요. 2006년에 인생이여 고마워요가 20%도 못 넘었을 때 엄청난 화제였어요. 당연히 30%를 넘어야 되는 시간대인데 20%도 못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래 대부분의 주말 연속극은 50부작인데 24부로 조기 종영돼 버렸죠. 엄청난 화제였어요 그때 방송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30% 밑으로 간 적이 없는 드라마였는데 최근 들어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서 최고의 위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됐던 다리미 패밀리였어요. 이 드라마가 자체 최고 시청률이 19.7%, 인생이여 고마워요를 제치고 역대 KBS 주말 연속극 최저 시청률을 찍었죠. 물론 이제 이건 아예 애초부터 50부작이 아니라 36부작으로 기획된 약간 짧은 편성의 드라마이기도 했고, 더 결정적으로는 12월 달에 비상계엄,
탄핵정국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런 게 엮이면서 시청률이 많이 오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속극은 처음에는 그냥 낮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후반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출생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드라마가 방송이 못 되면서 시청률이 결국은 낮게 기록이 됐죠. 그러면서 방송가에 굉장한 위기감이 맴돌았어요. 다시 20% 밑으로 내려간 주말 연속극이 나오면서 이러다 결국 KBS 주말 연속극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속극은 3대 축이 있었거든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연속극. 지금 아침 드라마 다 폐지됐어요. 마지막 아침 드라마가 2021년에 방송됐던 SBS 아모르 파티예요. 이미 아침 드라마 사라진 지 이제 벌써 한 4, 5년 됐죠. 일일 드라마의 경우에도 SBS는 이미 2017년에 폐지를 해버렸어요. MBC가 버티고 있지만 MBC 같은 경우에 2022년에 방송됐던 두 번째 남자가 10.5%를 찍은 다음에 한 번도 두 자릿수 기록을 못하고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KBS 2TV 일일 드라마도 한 자릿수 나왔다가 잘 나오면 10% 넘기고 뭐 이런 수준이고 KBS 1TV 일일 연속극은 그나마 10%대 중반은 찍고 있어요. 일일 드라마도 이대로 가면 곧 다 폐지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연속극이 중요한 이유가 연속극은 미니 시리즈에 비해서 제작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요. 뭐 요즘에 뭐 화제되는 게 뭐 좀 대형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막 주인공 회당 출연료가 엄청나잖아요. 주연 배우 한 명 회당 출연료면 충분히 막 여러 회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여전히 세트 촬영이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작비가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를 줄이면 연속극을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연속극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송사 입장에서도 미니 시리즈보다는 연속극이 많이 좀 제작비가 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하면 많이 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작비를 절감하는 상황에서 연속극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니 시리즈까지는 못 없으니까. 미니 시리즈도 월화수목 2편 만들다가 지금 한 편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계속 드라마가 줄어들고 있는데 연속극이라는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면 드라마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다양한 출연자들이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속극이 사라지면 배우들도 굉장히 이제는 일이 없는 배우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예전에는 막 대가족이었던 연속극이 어느 순간부터 그 이모나 고모는 이모부 고모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 가정이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출연료 줄이려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독수리 용제를 부탁해가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용제 같은 경우는 이제 30회를 막 넘었는데 현재까지 자체 최고 시청률이 21.2%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했던 20%대 초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좀 탄력을 받으면 20%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진짜가 나타났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높게 나온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23.9%인데 진짜가 나타났다는 좀 아쉬웠던 게 자체 최고 시청률이 36회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50회까지 시청률이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히 냉정히 말하자면 뒷심이 좀 부족한 드라마였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용들을 부탁해 같은 경우에 뒷심만 제대로 살린다면 진짜가 나타났다에 23%대를 넘어설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독수리 용제를 부탁해가 20%대 후반까지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주말 연속극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불안한 거. 그 전에 40%대 후반을 찍었던 하나뿐인 내 편 30%대 후반을 찍었던 신사 아가씨 이후에 갑자기 또 급락을 했거든요. 만약에 독수리 용제를 부탁해가 또 20%대 후반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한 편도 20% 넘는 드라마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있기도 한데 우선은 지금은 좀 우리 채널에도 좀 트롯 좋아하시고 연속극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독수리 용제를 부탁해 좀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오랜 기간 연속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